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젯밤은 민주당에게는 그야말로 빅 나잇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 지 1년 만에 벌어지는 전국의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가장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버지니아 거버너 선거를 비롯해서 뉴저지의 거버너 선거, 뉴욕시티의 시장 선거, 그리고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지의 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인이 무엇인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승패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의 표시가 가장 두드러진 이유입니다. 그의 분열적인 또 혐오적인 정치 스타일에 대한 거부가 있다. 그리고 공화당에 대한 경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적인 반이민 정서에 대한 반론이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는 즉 범죄자다. 이것이 트럼프의 일원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ulture war, 문화전쟁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모습이 제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라든가 NFL 선수들의 국가연주시에 무릎 꿇기라든가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가족계획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진보적인 의견이 강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의 의미는 무엇인가? 반 트럼프 그리고 반 공화당 분위기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내년에 있는 중간선거 2018년도 midterm election에 대한 경고의 의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주요 선거 결과의 승패 원인이 무엇이고 이번 선거가 제시해주는 미국의 새로운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의 분위기를 읽기가 쉽지 않은 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일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기반인 그 베이스의 지지도는 굳건했습니다. 고로 트럼프가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최소한 자신의 지지 기반에 근거를 둔 분열적인 메시지는 계속이 됐었습니다. 몇 번의 특별 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아직은 굳건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의 선거 결과는 공화당에게는 악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민주당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유지가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이다. 정치권의 분위기는 더 험악해질 것이다.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 분석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대별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민주당의 승세가 강했다는 점입니다. 어제 버지니아 선거를 비롯해서 뉴저지 거버너 선거, 뉴욕시티의 시장 선거,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시티의 시장 선거,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주민 발의안 투표에서 여러 주가 오바마 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를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버지니아 거버너 선거, 민주당의 랄프 노스암이 공화당의 에드 글래스비를 54대 45, 무려 9% 차이로 이겼습니다. 뉴저지 거버너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필립 머피가 크리스 크리스티의 부지사였던 킴 과도그나를 56대 43, 역시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뉴욕시티 디블라시오 시장은 공화당 후보에게 66.5대 27.8,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역시 이겼습니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에게 심리적인 자신감을 높여서 주와 시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예견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반 트럼프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버지니아 공화당 후보인 글래스피는 트럼프와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트럼프식의 선거운동을 흉내를 냈었습니다. 그는 이민자는 범죄자다라는 등식을 지지했고 Sanctuary City를 비난했고 트럼프의 문화전쟁 요소들도 카피를 했습니다. 국가 연주 시에 인종 문제 항의 표시로 무릎을 꿇는 NFL 선수들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버지니아가 트럼프 스타일의 분열적인 혐오적인 정치 행태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그룹들이 대결을 하는, 예를 들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백인과 비백인 이렇게 대결을 하는 이것은 미국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아시아 순방 중인데 어제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거부 정서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트윗을 통해서 버지니아 주 지사 선거에서 에드 글래스피가 열심히 했지만은 내 식과 내 정견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화당이 culture war에서 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셜 이슈에 대한 의견이 진보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된 것입니다. 동성애나 성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 일단 이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차별은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 강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하원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자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lanned Parenthood, 저소득층 여성의 가족계획을 정부 돈으로 지원한다는 것, 이것을 지지한 후보가 버지니아의 루테너 가버너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Sanctuary City, 이것을 지지한 후보가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매우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뉴저지와 버지니아 거버너 선거에서 유세를 벌였는데 당시 많은 청중이 동원이 됐고 투표일 날 소수기의 투표자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었습니다. 바이든은 벌써 차기 2020년 선거에 나설 것이다 하는 추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은 일단 어제 선거 결과에서 언론들이 The Blue Wave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블루, 민주당이 승세를 보이고 반 트럼프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37%로 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백인 저교육 그룹, 여기에 지지율이 지난 9월에는 58%였습니다.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러나 한 달 후인 10월에는 51%, 7%가 떨어졌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월 8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실시된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1년을 재평가하는 시험대인 동시에 내년 실시되는 중간선거의 가늠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랄프 놀덤 후보가 공화당 에드 길레스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필립 머피 후보가 공화당 킴 과다노 뉴저지 부주지사를 따돌리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어제 함께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의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갖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힘으로 평화를 지킬 것이라며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금성에서 차회동에 이어 연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내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무역 불균형과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시 주석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26명을 사망케 한 용의자 데빈 켈리가 범행 5일 전 교회 주최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운티 보안관은 교회 목사가 할로윈 축제를 주최한 날 밤에 용의자가 그곳에 왔었다고 말했다며 그날 그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용의자와 그의 장모 미셸 쉴즈 사이에 가정적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쉴즈는 이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화를 면했습니다. 전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투수 로이 할러데이가 어제 멕시코만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관할 파스코 카운티 셰리프국은 40살 할러데이가 직접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어제 정오 무렵 플로리다 근해 멕시코만 해상에서 추락했으며 셰리프국 해상팀이 할러데이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비행기 안에 다른 탑승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목적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세제개혁안에서 법인세 대폭 인하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율로 25%로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지난 9월 말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새로운 내용을 도입할 경우 법인세는 내년이 아닌 2019년에 35%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배심원 자격으로 시카고 법원에 나옵니다. 배심원 출석 명령을 받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데일리 센터 내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과 인근 지역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시카고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한랭한 기압골이 내일과 모레 일리노이 북서부 지역을 통과한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4도, 금요일 최고 34도, 최저 29도로 예보됐습니다. 따라서 시카고 서부 지역에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미 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어제 총기 범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에 또 시카고를 거론하면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가진 시카고의 총기 범죄는 재난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시카고에 대한 평소 악감정을 국제무대에서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회가 성희롱 처벌법을 어제 인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희롱 사건에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일리노이주 정치권에서 묵인되어 오던 성 관련 사건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주의회 주변에서 신고된 성희롱 사건 27건이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는 가운데 묻혀 있었던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쌀쌀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4도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0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6도. 토요일 흐리고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3도입니다.